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인류가 선택하기 이전에는 왕들이 전 지구를 다스렸죠. 그리고 그때 그 왕들은 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죠. 그런데 이제 왕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그래서 법이라는 거를 가운데다 왕 대신 세우고 법에 의지해서 유지되고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발전하고 번영하려면은 법이 아주 훌륭한 법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체제가 건강해야 하는 거죠.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를 이제 역으로 생각한다면 한 나라 망치려면 간단합니다. 윤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법을 마구 만들고 그리고 그 운영을 특정한 집단이나 권력자가 잡아서 지 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운영을 해버리면 나라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할 수 있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서 망해버린 그런 나라들 수없이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법체계와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준인가? 이것만 살펴보면 우리 어떻게 될까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좋은 법과 좋은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 맞냐? 대한민국 헌법은 비교적 문제가 없다, 아주 잘 만들어졌다라는 소리도 들었던 헌법입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한 헌법의 당부 이거는 좀 제쳐놓기로 하고 이 헌법에 기대서 가지를 치고 이렇게 뻗어나간 대한민국의 법령과 그것을 운영하는 체계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냐. 그거를 따져보면은 오늘 우리의 현 주소와 우리의 미래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법. 지금 대한민국 국회 300의석 중에 180석 가까이를 점령하고 있는 제1정당, 제1여당이 법을 수도 없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별별 법이 다 나옵니다. 과거에 민주화운동 이거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라. 북한에 대한 풍선도 날리지 마라. 심지어는 최근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검찰을 아주 없애버리자. 그런 법도 만들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경제를 마음대로 하는 거, 집 한 칸 가진 거 가지고 이거를 국가가 간섭해서 만들어 주물르는 거 수도 없는 법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검찰을 개혁한다 그러면서 무슨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을 막 분리를 한다고 그러고 검찰청을 아주 짓 부수는 짓을 계속했죠. 그런 법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이 권력과 쌍벽을 이루는 법원이라는 권력, 이 두 개의 권력은 한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관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이 조직들이 건강하고 국가를 위한 봉사에 오로지 전념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줄 때에 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검찰 권력과 법원 권력 그것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느냐. 그 검찰 권력과 법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속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건강한가? 그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거 따져보면 그 조직이 건강한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거기서 한 발 좀 더 나가서 그 구성원들 다 헤집어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구성원들을 지휘하는 지휘부, 그 조직의 리더십, 그 리더십은 과연 건강한가? 그리고 그 리더십은 과연 현명한가? 인격적인가? 애국적인가? 이걸 따져보면
한 나라의 현재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검찰 권력과 법원 권력, 그 지휘부에 어떤 인격체들을 과연 올려놓고 있는 걸까?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과연 멸사봉공과 살신성인의 자세에 빈틈이 없는 사람들인지, 자신들이 담당한 사무에 대해서 누구와 견줄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수기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닦고 난 다음에 남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자세의 달인들인지, 그리고 최소한 그들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평무사를 우선으로 하고 공익우선의 원칙에 철저하게 빈틈없는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놓은 얘기들 중에서 우리 이 일꾼들은 진짜 그래,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는 항목이 몇 개쯤 되시는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밑에 중요한 법원장들, 부장판사들, 이 법무를 총괄하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 밑에 검사장들, 그들에 대해서 이 평가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해보시면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은 전임부터 현직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형사급 법정의 피고인이 되든지 아니면 현재 피고발인, 피의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 또한 그 신세가 이들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들 휘하에 적지 않은 수의 법관과 검사들이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대놓고 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출세의 끈을 구하고 있는 것, 이거 천하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권력은 제멋대로 법령을 위반하고, 이 나라의 행형체계는 이들이 저지른 범법을 감추기 위해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행형체계의 근본조차 마음대로 막 흔들어대고 있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리 판단까지를 마구 흔들어대지요. 그런 게 제대로 잘 안 된다 싶으면 국회에서 그런 게 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버리면 된다. 그런 생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 자리를 줄줄이 정치인들이 꿰차고, 검찰 권력을 애초에 중립화해야 된다라는 목표 때문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검찰총장에게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정권을 부여를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검사도 아닌, 헌법상 검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아예 검찰총장직을 겸직을 해버리는 사실상의 그런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선진국도 있습니까? 지구상에 이러고도 번영을 지속한 나라가, 나라값을 한다는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군사 독재의 시대에도 이 정도의 인사에 있어서의 우격다짐, 그런 거는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직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공무원법에 따라서 사법적인 불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걸리면 직위 해제를 하고 징계를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입니다. 공무원을 징계하는 사유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래서 이 앞쪽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명령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63조에 보시면
품위 유지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직접 공무원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거 따지지 않고 이런 얘기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고요. 징계에 관한 규정 앞에 걸로 다시 가서 보시면 제1항 제3호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때에는 공무원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이 고위직 대한민국의 법을 뒤흔드는 이 양반들 이 공무원법에 적용하고 보면 어떻게 되죠? 모조리 징계 대상이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직무와 직접 상관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물의를 빚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는. 이런 사람들이 지휘부의 제일 꼭대기에 앉아서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 누구를 어떻게 지휘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물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두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민망스럽다. 민망하답니다. 민망하고 말 문제입니까? 애초에 사직서 던져놓고 출두했어야 하는 거지요. 검찰총장의 후보자로 나와서 국회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현재 피의자 신분 아니십니까?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의원님도 고발당하시면 피의자가 됩니다. 야, 참 말 잘하네요. 그죠? 둘러대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국가공무원법 모릅니까? 고발당했다는 것 자체가 품위를 훼손한 일이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데 해당하지 않나요? 하위직 공무원들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요. 고발당하고 이렇게 해서 물이 빚으면 일단 직위해제하든지 징계 대상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관직에 나갈 때 이하 부정관이요 과전 불남리라.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워낙들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고쳐매지를 말고 오이밭에 어쩌다 들어가게 됐으면 거기서는 신발끈 다시 매지 마라. 참 조상들 별 낯이 없네요. 게다가 이제 검찰의 모든 권한을 다 뺏어버린답니다. 법무부 장관이 만든 법무부 장관령에 의해서 검찰청 법에 정한 권한을 다 묶어버린답니다. 이게 법을 전공한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내놓는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장관령으로 법을 통제합니까? 그래서 결국 검수완박? 참 대한민국에 참 창피한 이 줄임말이 많이 생기는데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이라면서요. 누구를 위해서? 왜? 이쯤이면 이제 검찰의 해체가 아니고 검찰 짓 부수기가 완성돼 가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러고도 또 해야 할 무엇이 남아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러시면 독자분들께서는 앞에서 쭉 전개했던 논리대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훌륭한 나라이겠습니까? 훌륭해질 수 있는 나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